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정북 좌파들은 주체사상의 성지라고 하는 평양의 진실을 좀 알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 이상하게도 북한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전교조라는 데서는 평양은 사람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고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직접 살아본 제가 평양의 가정집들에 대한 진실 몇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도 20년 넘게 제 집이라는 것을 쓰고 살았고, 이 서울에서도 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본, 즉 두 제도를 살아본 증인입니다. 사실 남과 북의 가정집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저는 오늘 집의 평수나 집의 구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집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보니까 범법자의 집도 국가가 마음대로 뺏지도 못합니다. 특히 경찰도 영장이 없으면 범죄자의 집을 수색은 물론 집안에 일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인들은 그건 응당한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제가 살던 집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울에 와보니까. 저희 주인인 김일성 수령의 집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집에 관한 법적 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북한인민들은 수령이 준 집에서 그냥 잠만 잘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의 가정집은 노예주가 노예들에게 빌려주는 임시 거처였던 겁니다. 그 증거들을 아래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김씨 가문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야밤에 트럭을 들이대고는 잠자는 사람들을 짐짝처럼 실어서 수용소나 산골로 마구 추방해버립니다. 또 해마다 평양시 인구 조절 명목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구 빼앗고 지방으로 내쫓곤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평양의 매 가정집들에는 그 집의 주인인 김일성 가문의 초상화를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김일성의 초상화만 거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 초상화까지 줄줄이 내리 걸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초상화 청소용 걸레를 따로 잘 만들어 놓고 또 그 걸레를 보관하는 종성함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레를 보관하고는 매일 초상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인민반장과 동사무소가 불시에 초상화 검열도 합니다. 먼지가 있으면 충성심이 없다고 수긍을 하며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들을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신문을 구독하는 집들은 집에 신문 보관함이라는 것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수령의 초상화가 실린 신문은 그 함에 정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김일성 가문의 초상화가 있는 신문을 잘못 건사해서 돌아다니면 수용소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 도로 옆에 사는 집들은 김씨 가문이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1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기 집 열쇠를 인민반장에게 바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뒷골목 외딴 곳으로 피신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민반장과 보위원들이 집집마다 스나이퍼라도 숨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창문들을 모두 걸어 잠깁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집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수령님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며 장애인과 함께 온 가족을 지방으로 추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이 좀 이상한 장애인이 있는 집은 그 장애인을 영원히 다시 찾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사인을 받고는 다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데려갑니다. 말로는 인체 생체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명절 때나 평상시에도 뜨문이 경찰들이 야밤에 들이닥쳐서 숙박검을 합니다. 밤 2시, 3시에 잠자던 사람들을 깨워서 가족의 명단과 얼굴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베란다도 농작도 수색합니다. 지방에서 만약에 친척들이 오면 경찰서에 가서 무조건 숙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참 시끄럽습니다. 7번째로
수령의 사상을 지킨다면서 집집마다 도서 검열대가 수시로 들이닥칩니다. 매일 들이닥치지는 않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숙청된 반동들의 사진과 이름과 외국 출판물이나 불원서적에 대한 검열입니다. 여기서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추방됩니다. 8번째로 TV나 라디오는 평양 채널만 보고 듣도록 저절기를 몽땅 납땜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저 같은 무역 일꾼들이 외국에 나갔다 만약에 자그마한 라디오를 하나 싸가지고 오면 국정세관에서 그것을 무조건 회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다 뜯어서 그 채널 저저기를 평양 채널만 듣도록끔 납땜을 해서 한 달 후에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 고정했던 저절기를 뜯었는지에 대한 검열도 들어오곤 합니다. 이들은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남의 재산을 마구 뜯어봅니다. 9번째로 승용차와 손님이 자주 드나드는 집과 간부들과 저같이 외국에 출장 다니는 집은 보위부와 안전부의 스파이들이 집중 감시를 하며 전화는 몽땅 도청합니다. 10번째로 평양시 도로는 모두 인민반별로 다 담당 구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절과 행사 때마다 도로의 경계석들을 물걸레로 몽땅 닦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더운 여름과 겨울철에 도로 청소를 시키면 할 사람이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번째로 겨울에 눈이 오면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밤새껏 수령님이 다니실지도 모르는 그 도로의 눈을 몽땅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가 다녀서 다져진 눈은 삽으로 몽땅 까내야 합니다. 한국처럼 염화칼슘을 뿌리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외국 출장 나갈 때마다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나라들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눈을 치우다가 차에 치워 죽는 사람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12번째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아파트 앞 뒷마당 청소를 하고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 합니다. 아파트들마다에 있는 쓰레기장도 국가가 처리를 못하고 주민들이 돈과 술과 담배를 거두어서 그것을 주고 트럭과 인력들을 구해서 자체로 치워야 합니다. 13번째로 특히 이민군대 지원, 철도 지원, 백두산 건설, 발전소 건설 지원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모든 것을 가정들에 떠맡깁니다. 식량은 물론 돈에서부터 시설, 치약, 비누, 수건, 장갑까지 생활용품 전체를 모두 부담시킵니다. 물론 한국같이 물자가 흔하고 돈이 있으면야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고역입니다. 14번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달 고철, 폐철이죠. 폐철, 폐지, 땔감, 토끼가죽, 각종 청소도구를 학교에도 바쳐야 합니다. 이건 모두 부모들의 부담입니다. 지금은 배급을 못 주니까 학생들이 교원들에게 식량과 돈까지 바쳐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북한처럼 가정집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각종 세외 부담을 시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은 북한을 21세기의 노예 국가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그것이 싫어서 떠나온 증인들입니다. 이런 진실을 알고도 북한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고 김정은이를 또 돕자고 나서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이재명 좌파 정권을 세워서 북한을 또 돕자고 지금 덤벼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북한을 알고 좀 덤벼도 덤비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보이지 않게 후원해준 적지 않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찝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하는 것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